아니 얘들아, 철분제 있는 사람. 철분제 있어? 세면이 철분제 있어요? 나 철분제 하나만. 아, 철분제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네, 철분제 이거 꼭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빈혈 때문에 어지러워요. 25 예진 씨는 임신 6개월인 임신부입니다. 아침에는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밥 먹고 산전체조하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또 막 자기 볼일보러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요. 힘들진 않아요? 힘들죠. 몸이 점점 무거워져요. 예진 씨는 아침 식사를 하러 5분 거리에 있는 에라논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같이 밥 먹는데 밥 먹었어? 선생님 자꾸 절 피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진 씨는 엄격하게 말하면 에라논 식구가 아닙니다. 식사며 출산과 관련된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을 에라논에서 받고 있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사교성이 좋은 예진 씨는 선배 엄마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며 출산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모랑 갈까? 진짜? 이미 아는 사이예요? 나 95인데. 쟤 나랑 친구야. 95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우리 족보. 아, 진짜로? 내가 언니였어? 한바탕 웃고 떠들다 집으로 가는 예진 씨의 표정이 무거워 보입니다. 저희는 센터 사람이 아니어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왜 센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기혼이어서? 이게 미혼이면은 센터 안에서 지원해주는 걸 받아주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안 돼요. 예진 씨처럼 결혼은 했지만 남편이나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기 임산부라고 합니다. 위기 임산부는 정부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에라논은 위기 임신센터를 만들어 예비 엄마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엄청 놀랬죠. 처음에는 하늘이 엄청 파랗고 약간 진짜 막 한 공간에 나 혼자만 갇혀져 있는 느낌이 들고 막 울기도 엄청 울고 죽으려고도 해본 적도 있었어요. 왜 죽으려고? 겁나잖아요, 솔직히. 혼자 해야 맞서서 해야 되니까. 그때도 이제 남편이랑 연락도 안 한 사이였고 혼자만 딱 덜그런이 남겨져 있으니까. 미혼모 센터는 기혼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20군데를 전화를 했는데 다 20군데를 저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센터 딱 한 군데 마지막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자 해서 딱 연락을 했는데 이 센터를만 받아주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나 혹시 여기 센터에 바로 올 수 없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행히도 선생님이 당연히 오라고. 그래서 기착표 끊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예진 씨는 친정엄마의 손에 이끌려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까지 갔다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영향이 태아에게 미칠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여기가 눈동자. 눈 보이시죠? 네. 왼쪽 눈 보여지고요. 어깨부터 손을 위로 쭉 올리고 있어요. 손 움직이는 모습. 손 들어볼게요. 규칙적으로 잘 뛰고 있습니다. 138에 괜찮고요. 처음에 초음파 검사를 보고 왈칵 닿는 거예요. 이게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얘는 내가 어떻게든 낳아야 되겠구나 하고 저는 솔직히 애기는 후회가 안 돼요. 애기 가진 거 후회가 안 되는데 너무 섣불리 선택한 거 애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아를 예진 씨는 엄마의 이름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이혼 절차도 만만치 않아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엄마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가 야속합니다. 유혼, 이혼, 또 이제 그 사별까지 확장이 돼서 많이 이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법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기혼이지만 가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또 이제 가정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상황으로 그 오히려 미혼, 기혼, 사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법적인 시설로 구축이 좀 돼서 그런 시설 안에서 엄마들도 똑같은 보호와 그다음에 양육에 대한 교육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를 좀 하고 준비를 통해서 다음을 좀 계획하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뭐 가정폭력 피해자라든지 다문화 가족 그리고 위기 임신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국내에 체류 중이면서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임신 상황에 놓인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상담 제공을 위해서 관련 시범 사업을 올해 8월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진 씨 아기의 태명은 희망입니다. 요즘 희망이와 매일 대화하면서 태아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될 거라 상상도 못했던 예진 씨는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라고 있다고 하죠. 예진 씨를 변하게 하는 힘을 우리는 모성애라고 부릅니다. 17주 6일, 3월 25일에 우리 희망이를 보러 간다. 저번에 초음파 검사 때 얼굴이랑 한쪽 손 숨겨놓고 안 보여줘서 엄마가 좀 섭섭했어. 희망아, 오늘 엄마 자고 일어나니 배가 뭉치고 좀 심하더라. 근데 별일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 밤새 뭔가 우리 희망이가 엄마 뱃속에서 놀았던 것 같아. 지연이는 올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할머니 다녀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해요. 어쩜 이렇게도 사랑스럽게 말을 하는지 대견합니다. 지연이는 최근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아 키우고 있는데요. 반려견을 챙기는 지연이의 생각이 남다릅니다. 아빠, 간식을 다 만들어주려고 그러는데요. 직접 사는 거는 제가 조금 좀 비싸기도 하고 돼지 껍데기 사서 말려가지고 만들기로 했고요. 그리고 두부랑 뭐 고구마도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시장 지나올 때 있으면은 네. 한번 사올게. 속이 깊은 지연이는 태어난 지 37일 만에 엄마와 헤어지고 아빠 손에서 자랐습니다. 뭐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아이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전혀 모성애가 없다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이 아이는 나랑 평생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저절로, 뭐 계획적으로 든 게 아니라 저절로 들더라고요. 저 아파! 내 걸로 해야 돼 이거. 25살의 남자가 혼자 갓난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된다고 하면
거짓말일까요? 아무튼 지연이 아빠 김민남 씨는 미혼부, 싱글 대디로 12년을 살아왔습니다. 머리 다 흐트러진다. 학교에 이제 학부모 상담 때문에 갔었는데 나연이 또래 그 여자애들이 머리를 되게 예쁘게 묶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좀 자주 했던 말인데 아빠 나도 머리 예쁘게 묶어줘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이 투박해서 이게 좀 그런 거는 힘들더라고요. 몸으로 놀아주고 막 이런 건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2차 성징이 요즘에는 빨리 나타나요. 이렇게 뭐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이렇게 가슴이 좀 나온다거나 이렇게 이제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제 뭐 이렇게 생리를 한다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힘들었고 육아 때문에 직장 생활이 불가능했던 싱글 대디 김민남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본업이 전기 설비 기사이지만 일이 없을 때는 자동차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품 홍보 나왔는데 앞에 이거 한번 무료 서비스 한번 해드릴까요? 한 2분 정도 걸리거든요. 나중에 좋으면은 제품이나 한번 써주세요. 휴게소에서 이런 분 한 번쯤 만나보셨죠? 김민남 씨는 긁힘 자국을 없애주는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민남 씨의 서비스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때려도 기스가 안 나야 되는데 때리지도 않았고 이렇게만 했을 뿐인데 기스가 나버리거든요. 오늘은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손님 없는 날도 있어요? 네, 많아요.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는 뭐 그래도 억지로라도 차비라도 벌어서 가려고 하죠.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가장 힘든 점? 요즘에 이제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이제 조금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죠. 최대한 웃으면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잘 안 되네요. 계속 힘드네요. 열심히 사는 동력이 뭐예요? 원동력은 가족이죠. 가족.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귀가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혼부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어머니와 3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지만 집안일은 민남 씨 몫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시니까 무릎 두 개가 다 본인병 아니거든요. 진통제로 버티시다 보니까 집안일을 하면은 또 물이 차면 또 병원비가 들고 또 병원까지 돼서 안 하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미혼부 12년의 살림과 육아의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원 기준을 비껴가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네네. 나연이가 그거 한 가지만 할래? 김민남 씨는 요즘 대세인 인터넷 1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바람인 다이어트 비법을 소개하는 살 빠지는 TV입니다. 제가 이제 선수 시절에 이제 선수촌에 있으면서 체중 조절, 대회를 앞두고 체중 조절을 하면서 체중 감량을 했던 그런 비법들, 그리고 국가대표들만 알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쓰던 비법들을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한 채널이고요. 더 솔직한 내용은 경제적으로 조금 유튜브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익은 창출은 없습니다. 이 제품 우리 사비로 준비한 딸 지연이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젤리가 식감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곤약 젤리 그거에다가 물을 좀 엄청 탄 것 같아요. 이빨이 안 좋으신 분도 먹을 수 있을 만큼. 3초 드릴 테니까 빨리 구독하세요. 짱이에요, 짱. 저희 아빠가 몇십 킬로나 뺐어요. 전기 설비, 대리운전, 자동차 용품 판매 등 열심히 일하는 김민남 씨가 미혼부로 살아가는 모습에 진정성이 보입니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부터 양육, 생계, 주거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한부모 가정 혜택에 있어서 진짜 한부모라는 게 확인이 되고 진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뭐 이렇게 일적으로 필요한 자동차가 있거나 뭐 수입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조금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이 학원이라도 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한부모가 한 56만 가구, 약 4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은 수급자까지 합치면 한 13, 4% 정도 됩니다. 한부모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복지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이러한 그 중위소득 부분이 실제 한부모 가정이 되고자 할 때에 많은 걸림돌이 돼서 한 1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거나 소득이 한 2인 가족 150만 원 그 이상으로 넘어가거나 하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